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쌍을 이루지 않아도 그 전 단계여도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하든 무슨 한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운 거예요. 주식할 때도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는데 내가 만난 거, 내가 산 주식은 다 좋게 보여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요? 심지어 지금 이제 막 그렇게 사랑에 폭 빠졌을 때는 더 듣지 않고요. 이제 이게 콩깍지가 시고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생명체는요, 어떤 다른 생명체한테 먹히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체는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려는 물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이 체질론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네, 이름은 사해와 들레이고요. 둘 다 별명입니다. 그리고 체질을 실천하고 있고, 이제 저는 저희 자녀들 나이를 다 합치면은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80이고요. 또 사람 자녀도 있습니다. 30대인. 그리고 저희 들레는 여기 보시는 대로 소년의 시간 그 남자 주인공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09년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4년에 16살,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년에 14살이라고 써 있죠. 견종은 이제 여기 말티즈라고 써 있고 여기도 말티즈라고 써 있는데 요건 이제 그 국어 표기법으로 제대로 적으려면은 몰티즈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타 섬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몰타 섬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비롯한 견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제대로 쓰려면 몰티즈라고 이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마침 요 수첩을 여니까 여기 개와 고양이에게 주면 안 되는 거 돼가지고 여기 식품들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쭉 보시면은 아셨겠지만 여기 금기식품도 있고 이제 식품이 아닌 화학 제품도 있고 이제 약도 있고 또 그런데 제가 줬던 것은 뭐가 있나요? 이제 요거 줬었죠. 그 다음에 요거 또 자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에 이제 원재료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맞는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줬었고요. 요것도 체질이 있고 요것도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쪽 체질들한테 좀 요 식품 중에는 요 화학 제품 말고 좋지 않은 거, 해로운 것들이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색상을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런 색상인 경우에는 이제 저쪽 체질은 요 폐 대장이 이제 저하 체질이어서 여기를 보호해줘야 되고요. 이제 골드가 보호해주는 거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또 허증이라서 얘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색깔이잖아요. 요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색상,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색상이 저쪽 체질한테는 굉장히 업 시켜주는 색상이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색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색상이 주는 에너지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장기에 영향을 주는 음식물에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색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는 거죠. 나는 신장이 많이 약하지. 신장을 보완해줘야 되니까 신장을 깎아주는 사해주는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겠네. 나는 폐대장이 약하지. 그러니까 나는 폐대장을 사해주는 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겠네. 보호해주는 식품을 먹어야 되겠네. 라고 이제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고, 실제로 이런 색깔의 이제 옷을 얼굴에 댔을 때 훨씬 더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얼굴이 더 이제 좋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랑 들레는 이제 이쪽 체질이고, 또 저희가 더 중요하죠. 제 자신이.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저와 들레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 저와 들레는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이쪽 체질은 간담이 허증이라서 간담을 보호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심장을 또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색상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색상이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 들레가 전에 이제 입었던 옷들인데요. 요런 색깔의 옷을 입히고
또 이제 이런 색깔의 옷을 입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색깔의 옷을 입혔던 것도 이런 이제 색상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색상을 착용했을 때 훨씬 더 얼굴이 더 이렇게 좀 좋아 보이고 그게 이제 더 몸에 좋은 기운을 주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더 그 부가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색상 테라피, 컬러 테라피를 하실 때도 저쪽 체질은 저쪽 체질한테 도움이 되는 색상, 이쪽 체질은 이쪽 체질에 도움이 되는 색상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요새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이미 체질 얘기했고, 이제 제이미와 그 상대방인 거니까, 그 쌍방을 놓고 볼 때 이 체질 충돌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콘셉트이거든요. 그래서 KT의 체질에 대해서 또 추정을 해봤고, 어차피 요건 이제 허구니까 그 체질 분석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체질은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이제 물려받고,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이라서 제가 이제 요 극 중에서 제이미는 아버지의 체질을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또 속편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작품이 뭐 잘 돼서 그런 건지 원래 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3화에 나오죠. 그 임상 심리사가 나와요. 그 임상 심리사와 또 이 그 제이미가 또 펼치는 그게 또 굉장히 또 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임상 심리사의 체질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오늘 그 유튜브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기에 뜬 유튜브가 있었어요. 네, 바로 요 유튜브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떠신지라고 나와 있고, 구독자가 이제 1.86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댓글이 6.6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댓글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하죠. 저도 모르게 요거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요 분이 결혼을, 이제, 결정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약혼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댓글에 보니까 이 결혼 반댈세 하고 대국민 뭐 결혼 반대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2차, 3차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정말 최근 그 영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국민 결혼 반대를 했던 또 앞전에 커플이 있었죠. 낸시랭도 그런 경우였고요. 낸시랭 씨도, 그 다음에 또 남현희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유명인이나 이제 연예인들은 그런 자신의 연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밝히지 않아도 어떻게든 알게 되죠. 연예인들을 추적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참 연예인들 입장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체질이 많은데, 저쪽 체질 중에도 또 더 많이 차지하는 그 체질이 있어요. 근데 그 체질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오지랖? 그러니까 다른 남한테 간섭하고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수다 떠는 것을. 그리고 이제 수다 떠는 거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남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지키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제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 제이미의 체질도 우리나라의 많은 그 체질로 요출을 했고, 또 제이미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체질을. 근데 아버지 보면은 그 팔뚝도 굉장히 이제 막 두껍고 굵은데 거기에 이제 문신이 있어요. 문신도 사실은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의 어떤 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체질 중에 이제 그렇게 그런 문신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체질 특징이에요. 저희 들레 좀 먹을 거를 주면서 이제 할게요. 낑낑거려가지고요. 예, 신문들도 좀 깔게요. 이런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단지만 봐도 이거를 만든 사람이나 이제 대표, 뭐 사장님이 되겠죠. 그런 분들의 체질도 유추할 수 있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업체가 이제 주력하는 상품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공동 구매하면은 저렴하다라고 해서 이제 올려놓은 식품들인 것 같은데, 여기 식품이 다 체질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거나 미리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시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체질이 많은가요? 네, 아주 압도적으로 한쪽 체질이 많아요. 그러면 요거를 운영하는 요 사장님도 그쪽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왜 제가 인스타그램 만든 창업자도 이제 그런 체질일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 성향을 그 사업에다가 이제 투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인스타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페이스북의 대표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또 페이스북에서 또 이름이 바뀌었죠, 회사가. 그 메타로 바뀌었나요? 그것의 그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체질이 그런 사업적인 면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제가 그걸 이제 인스타랑 좀 혼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그걸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그 메타의 그 대표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체질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런 대표자의 체질과 연관이 있어요. 그 사업의 어떤 그 성향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식품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이루어진 쉐이크라고 했을 때 어떤 재료들을 넣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에 또 이런 체질들이 보이거든요. 요 체질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한쪽에 쏠려 있어요. 이런 그런 재료가. 그러면 요거를 그 운영하신 사업체의 그 대표, 뭐 CEO라든지 그런 사장님도 그쪽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신문을 만든 분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대표 아주 엄청난 그 광고면에 전립선 문제라고 했잖아요. 전립선 문제면은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허증인 저쪽 체질일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 저쪽 체질 신장 기능이 허증이어서 오는 그런 질환들이 많거든요. 뭐 디스크라든지 치아 문제라든지 머리카락 탈모, 머리카락과 신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탈모 유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체질인데 신장이 원래 약한데 식품관리 섭생을 잘못하면 그냥 탈모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음식 섭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제 유전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신장 이 관리하는 카테고리가 많이 있어요. 방광이라든지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그리고 유방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쪽 체질일 확률이 높은데 전립선도 저쪽 체질을 이제 문제가 더 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신장 기능의 저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그 주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 사람 이름 나왔죠. 또 요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좋은 기사로 나왔습니다. 요렇게 이런 사람들 좋게 나온다 그러면 요 사람도 체질이 있습니다. 또 요 사람은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아버님도 체질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주력하는 좋게 이제 얘기할 때는 그쪽에 해당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신문이나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전단지만 보거나 또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봐도 그 대표자의 체질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연관성이 서로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둘레의 기저귀를 좀 확인을 하고요. 네, 기저귀를 좀 빼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전립선이라든지 뭐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이렇게 신장 기능이 허증이어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면을 한번 깔아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들레한테 줄 거는 요것입니다. 이거를 놓고 좀 보이면 좋겠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좀 잘라가지고 줄게요. 저거 그 아이스바 이름 보니까 요새 그 왜 러브버그라고 굉장히 많이 출몰하고 있잖아요. 그 계양산인가? 거기에는 너무 많이 막 그게 보여가지고 보기가 참 안 좋던데 그게 이제 익충이어가지고 그 따로 그 화학적인 방제는 하지 않고 이제 뭐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또 언제였더라? 또 그게 한창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출몰해가지고 그 은평구였나? 그때는 이제 거기 그 구청장님이시죠. 거기가 그 구를 대표하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자연적인 방제를 위해 가지고 계속 이제 힘쓰시면서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 구청장 같은 그 구청장이어도 이제 이쪽에 그 구청장님과 그러니까 그 은평구의 구청장님과 그다음에 지금 그 계양구의 구청장님이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것도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브버그 자체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생명체의 그 기본적인 그 살아가는 이유는 생존과 번식이죠. 근데 그게 이제 번식기여가지고 그 기간에 그 이제 많이 나오는 그게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곤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일 텐데, 다 이제 그 생존과 번식을 해 나가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생존과 번식이 그 생명체의 어떤 기본 모토인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인간은 점점 아이를 이제 많이 안 낳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라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출산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특히 뭐 이제 우리보다 이제 그런 그 민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교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는 건강이 흙수저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부모님의 이제 돈도 그 어떤 그 수저의 레벨로 나눌 수 있고 부모님의 교양과 인품도 그 수저의 레벨로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어떤 국가는 굉장히 교양 수준이나 인품이 뛰어난 나라가 있잖아요. 민도가. 근데 이제 또 어떤 나라는 굉장히 민도나 그 국민의 교양 수준이 낮은 경우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유학 보내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이제 영어를 쓰는 경우에 영어권 국가들 중에 또 몇 나라가 있을 것이고 또 유럽이 선진국들이 많으니까 또 유럽으로 많이 자녀 유학을 보내고 싶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소년의 시간을 그 교육부에서 그 학생들 교육 자료로 쓰겠다고 했을 때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꼭 이제 법적으로 꼭 결혼을 해야지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혼자여도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고 뭐 그냥 뭐 사실혼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거 부부여도 아니면은 어떤 동거 커플이라든지 그게 꼭 이성이 아니어도 아이를 이제 낳고 기르는 게 별 문제가 없도록 사회적 지원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까 이제 수저의 그 레벨을 나누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저 레벨이 있다 그러면 프랑스의 그 수저 레벨, 그러니까 그 교양 수준, 그다음에 국민의 그런 민도,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인프라, 복지 이런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를 좀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먹였던 요거든, 아니면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요거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이제 나와 있던 거잖아요. 그 개와 고양이에게 주면 안 되는 것하고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체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쪽 체질과 이쪽 체질이 잘 공존하려면 이제 이쪽 체질이 굉장히 거대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하다는 게 그런 뭐 신체적으로 뭐 살을 많이 찌워가지고 몸집을 크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이제 건강하고 이제 기가 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쪽 체질은 그러면 안 그래도 간 기능이 저하증이고 안 그래도 심장 기능이 저하증이어서 심장이 약하고 그다음에 간이 약한데 요 심장을 더 사해주는 식품, 그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간 기능을 더 사해주는 식품, 이제 뭐 알코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은 더 이제 간과 심장을 약화시키니까 그런 식품은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알코올보다도 더 많이 간 기능을 이쪽 체질의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 식품의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그다음에 이게 눈에 좋다. 저쪽 체질에 이제 굉장히 보약이거든요. 저쪽 체질의 간 기능을 사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저쪽 체질에 이제 눈 건강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간에 배속된 게 바로 눈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음식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식품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생명체는요. 어떤 다른 생명체한테 먹히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체는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려는 물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이 체질론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이쪽 체질에 맞냐 저쪽 체질에 맞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근데 얘는 자기 보호 물질이 있어서 이쪽 체질이 먹으면 굉장히 해로운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어떤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체질론을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그 들레한테 요거를 먹이면서 이제 아까 요런 이제 수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체질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를 동물한테도 투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뭐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니 사람 체질도 안 믿는 판에 누가 개한테 체질이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고양이한테 체질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여러분 감별 받으려고 해보세요.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감별받았냐? 그러면 저는 체질 지금 시작한 게 이제 11년 됐으니까 2014년에 저 감별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중요한 그런 생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가족들을 2015년인가 그때 감별받았을 때 아마 저희 들레도 감별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이게 이제 이 체질은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게 체질 위에 항상 인품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인품이 너무 떨어지거나 낮은 경우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으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인품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이르러야 또 이 체질에 대해서 감별 그런 것들이 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별 받기도 뭐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개와 고양이 감별 받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저희 들레 체질을 딱 이거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쪽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쌍쌍, 요게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어떤 연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커플을 이루겠다는 거.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모든 생명체의 삶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했을 때 번식하려면 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막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이 결혼 반댈세라고 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능 있잖아요. 식본능과 색본능은 굉장히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체질인데 제가 이쪽 체질한테 이거 굉장히 해로워요. 이거를 아주 얘를 사해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 그리고 제 경험을 실어서 말씀을 드려. 그리고 이거 드시지 마세요. 요거 간 기능을 사해주는 식품이어갖고 이쪽 체질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식본능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식본능보다 더 강력한 게 색본능입니다. 근데 식과 색은 연결되어 있고 식본능과 색본능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체질인데 반대로 먹으면 반대쪽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식본능과 색본능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낸시랭 씨한테 그 상대방 이름이 뭐였죠? 왕진진 씨였나요? 만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남현희 씨한테 그 상대방 이름이 누구였죠? 전청조 씨였나요? 만나지 마세요. 그 쎄해요. 안 좋은 그런 징조들이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죠.
그거는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고요.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누구나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막 그렇게 사랑에 폭 빠졌을 때는 더 듣지 않고요. 이제 이게 콩깍지가 시고 왜 오죽하면 사랑에 눈이 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어도 이렇게 이미 쌍을 이루지 않아도 그 전 단계여도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하든 무슨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선을 봤단 말이에요. 선을 보든 한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그런 이제 심리라든지 이제 주식할 때도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는데 내가 만난 거, 내가 산 주식은 다 좋게 보여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다 좋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주식, 내가 선택한 인연, 내가 선택한 식품은 다 나한테 좋고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확증 편향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주식 고수들은 그런 자기의 심리랑 반대로 가려고 엄청 애쓰는데 왜 그런 또 이론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 확증 편향하려는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체질을 알고 상대방의 체질, 그러니까 혈액형을 알듯이 상대방의 체질을 알면 모든 결정에 이제 실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라도 만나기 전에 일단 만나면 정이 싹 틉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진 구할 수 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 나는 체질궁합에 맞게 만나고 싶다. 그러면 감정이 싹 트기 전에 만나기 전에 썸 타기 전에 체질 확인을 해야지 일단 만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콩깍지가 씌고 눈이 멀기 때문에 뭐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막 간섭하고 조언하고 이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오지랖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미 기울었다. 이미 강을 건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근데 저도 주변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저도 뭐 이렇게 뭐 연애를 안 해본 게 아니고, 또 이제 저희 애들도 다 30대고, 제가 이거 체질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사례수에 비례해서 안목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식본능과 색본능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던 대로, 관성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천리 도망은 가도 산천 도망은 가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팔자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체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팔자소관, 팔자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어떤 습관을 뛰어넘기가, 왜냐하면 습관이 쌓여서 운명이 되잖아요. 자기의 습관, 하던 대로 하는 걸 뛰어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언급드린 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낸시랭과 왕진진 커플, 그 다음에 또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커플, 네, 앞에도 씨를 붙일게요. 낸시랭 씨랑 왕진진 씨. 이럴 경우에는요, 그렇게 안 좋게 끝났잖아요.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좋게 끝났네. 그런 경우에는 체질 궁합이 어땠을까요? 반드시 그럴 경우에는 체질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체질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예인들이 연애하는 게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체질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했잖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저쪽 체질은. 제가 전에 들레가 2015년에 저쪽 체질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게 저쪽 체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계속 물리잖아요. 막 추격하고 추적해갖고 그 사생활 이렇게 막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저쪽 체질들이 그 물면 놓지를 않기 때문에 저쪽 체질에 타겟이 되면 이쪽 체질은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들을 겪어내야 될 것인데, 이제 또 이쪽 체질들이 간이 콩알만 하고 또 이제 심약하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연예인들이라고 다 무조건 SNS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SNS를 하실 때 조금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그 많은 분들이 이결혼 반댈세라고 했던 그 커플 같은 경우에는 왜 더 이제 이슈가 됐냐면, 사귀기 전에 말했어야지, 이혼했다는 것을. 그리고 사귀기 전에 말했어야지, 애가 있다는 거를.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이제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혼을 했다는 건 일단 체질이 반대 체질이었을 거예요. 반대 체질이 이혼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같은 체질끼리도 이혼한 경우가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 이혼한 커플들, 결별한 커플들을 보면 다 반대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전 와이프랑 반대 체질이었을 텐데, 문제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가 없으면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는데, 이게 아이가 있으면 이제 아이로 인해서 계속 보게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어느 체질인지가 중요해요.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아이는 체질을 당연히 유전을 받았을 텐데 어느 쪽 체질을 물려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엄마랑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랑 같은 체질일지 아빠랑 같은 체질일지 나중에 또 계속 갈등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아빠가 재혼할 경우에 그 새로운 와이프죠. 여기 지금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그분과 또 체질이 어떨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얽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이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체질을 알면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 체질을 아셔야 해요. 이제 그 아이까지도, 그리고 전 부인까지도. 그래야 그런 미연에 이제 그런 갈등이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지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희 이제 어머니로부터 체질을 물려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얼굴을 몰라요. 제가 이제 아기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반대 체질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아까 이제 이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제이미와 또 제이미의 체질을 유전해 주신 요 아버님, 요 체질과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 팔뚝의 문신이라든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한다, 그리고 뭐 엄청 근육질인 거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저희 들레가 낑낑거려가지고 이제 먹을 거를 주면서 잠깐 그 말씀을 이제 못 드렸는데요. 이제 근육질이다. 그럴 경우에는 저쪽 체질은 간 기능이 항진이기 때문에 근육이 훨씬 더 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근육질, 그러면 저쪽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영국 자체에 어느 체질이 더 많은지 좀 분석이 돼야지 더 이걸 이야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영국 하면 떠오르는 차가 있죠. 물론 요 차는 아닙니다. 근데 얘랑 같은 가족이죠. 그 차가 그 패밀리인 그 차를 많이 드시는데, 그 차에도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장면, 그 드라마 장면 보니까 가족이 대기하는 그 방에, 대기실에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럴 때도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커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나 이렇게 이제 이런 섞인 커피를 말하는 거지, 이제 외국에서는 대부분 그냥 커피콩 자체만을 한 그 커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커피가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았고, 또 그 경찰들이 한번 면모를 보세요. 다 막 근육이 발달해 있고 우락부락하죠. 그러니까 그 영국의 경찰은 친절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경찰들의 그런 몸이 굉장히 좋은 게 아예 그냥 모습으로 딱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 아예 몸이 좋은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찰 뽑을 때. 그리고 거기 그 영국에서는 특징이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제에서 이제 만 14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나 독일은 촉법소년의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나 영국은 만으로 10세 미만을 촉법소년내고 나이를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이미는 영국에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요. 촉법소년은 그 형벌을 제대로 받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나 독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 저쪽 체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독일도 그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저쪽 체질을 상징하는 터프마인드라는 그 용어는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텐더마인드는 유연하다. 그러니까 보수의 반대는 진보잖아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 저쪽 체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진보 진영에 이쪽 체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를 경우에 부부 생활하는 게 또 이렇게 막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그 정치의 그 성향이 또 체질의 성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치 성향이 달라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됐죠. 전에도 그런 그 탄핵 사건이.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잖아요. 정치가 불안정할 때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 바다가 갈라지듯이 탁 정치 성향이 갈라지잖아요. 이럴 때는 부부일 때 정치 성향이 다르면 또 가족 간의 정치 성향이 다르면 굉장히 갈등과 분쟁의 또 어떤 그 요소가 되기도 해서 이 체질은 뭐 정치가 됐든 다른 거가 됐든 굉장히 그 성향이 드러나서 체질이 반대일 때는 여러 가지로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버지 체질도 말씀드리고 이제 요분의 체질과 같다. 저희 아버지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이결혼 반댈세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사자분은 그 재혼 가정의 그런 힘듦을 아마 몰라가지고 다른 분들의 그런 조언을 그냥 약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했으면 별로 이렇게 재혼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있으면 그냥 결혼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한 번 이혼은 우리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뭐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혼이 한 번으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제이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폭력을 당하잖아요. 뭐 혁대로 맞았다, 벨트로 맞았다. 그러나 나는 자식은 때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그런 아버지의 그런 폭력성이 대물림돼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식들한테 그게 다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 자식한테 그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이 반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궁합이 자식들도 대물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궁합이나 부모의 질병을 잘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질병이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식습관이 반대로 드셨다는 건데 부모님의 식습관은 자식이 또 그대로 물려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유전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식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부모님의 질병이 나도 똑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여가지고 부모님의 궁합과 부모님의 질병은 자녀도 대물림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반대한다, 뭐 찬성한다 이런 말을 뭐 할 자격도 없고 그걸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계속 말했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아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식본능과 색본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체질을 알고 하면 좀 더 잘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얘랑 이제 그 비슷한 동물 있잖아요.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살아난다.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항상 말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체질을 모르고 이렇게 재혼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체질에 유전돼 가지고 자녀도 이 체질이야. 부부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요 자녀랑도 갈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체질을 알면 그래도 잘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뚜껑을 열어봤어. 그랬더니 내 배우자가 나랑 같은 체질이네. 아유 그러면은 뭐 이건 하늘이 내린 그 궁합이고 하늘이 내린 뭐라 그래야 돼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잘 살아요. 재혼을 해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이제 재혼을 하는 거니까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배우자는 또 만약에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또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배우자의 체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재혼한 부부는 또 이 아이랑 계속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체질을 알면 도움이 되죠. 전 부인의 체질을 알면 또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체질을 알면 여러모로 내가 이제 어떤 사고가 생길 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또 우리는 먹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먹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질병을 그 질병의 지도를 바꿔놓기 때문에 먹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먹이를 알려면 어느 체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분께서 이제 결혼을 지금 당장 하시는 건 아니니까 체질을 알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환상의 짝꿍을 만나가지고 좋은 쌍을 이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라든지 여기에 나왔던 그 제이미의 임상 심리사 그분의 체질을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그런 그 알고리즘이 선사해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에 그 아버지라든지 임상 심리사의 체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